신동엽의 향하를 보겠습니다. 신동엽 씨 하면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요 시기에 이제 활동을 했던 시인이죠.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 문명화 뭐 이런 것과 좀 관련된 시들을 많이 쓰기도 하셨고, 민중들에 대한 억압이라든가 뭐 이런 시들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향하, 이제 불렀어요. 화자가 부르면 그 대상은 청자입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된 것이죠.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일단 긍정이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추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일단 화자가 가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옛날은 긍정입니다. 이 옛날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옛날을 말하는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긍정이다, 옛날이. 그 다음 보시면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러운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자, 해가 지고 있죠. 해가 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수밭 사이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웃음을 짓고 있고 호미와 바구니를 들고 환한 얼굴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이 장면이 떠오르시면,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논과 들의 일을 마치고, 논일이나 뭐 들일 이런 걸 마치고 해가 질 무렵, 석양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던 농촌 공동체. 여러분, 논일이나 밭일은 절대로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옛날에는 논일은 이제 그 노동 집약적인 그런, 뭐라 그러지? 산업이죠.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마을 길을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반적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한 거고, 지금 제가 써놨는데 그 수특 앞부분에 있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그 김소월의 시죠. 그 시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농촌 공동체. 그래서 그 농촌 공동체의 모습이 이 사람이 바라는 이 옛날인 거예요. 옛날로 가자.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시골, 고향, 뭐 농촌 이런 곳의 풍경이죠. 그죠? 냇물에 맨발 담그고 빨래하는, 거기서 이제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이런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화자가 지향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자, 이거 부정이죠. 여러분, 무지개가 부정으로 쓰이는 경우가 진짜 없어요. 진짜 많이 없거든요. 여기서 무지개가 부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요거는 긍정이네요. 그죠? 긍정적인 모습.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박히기 전에. 이건 부정이죠.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계속 같은 얘기죠.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 돌아가자, 반복, 가자, 가자. 뭐가 반복돼요? 요거 뭐라 그러죠? 청유형 어미라고 합니다. 청유형 어미의 반복. 뭐뭐 하자, 뭐뭐 하자, 뭐뭐 하자. 청유형 어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정서가 직접 제시됐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도둠의 흉내는 그만 내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냐면 분수에 맞지 않는, 발도둠이라는 게 까치발 드는 거죠. 까치발. 그러니까 내 키에 맞지 않는데, 내 분수에 맞지 않는데 그것을 욕심내는 거예요. 허욕이죠. 허욕. 헛된 욕심입니다. 그런 헛된 욕심을 버리자는 얘기예요.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밭임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 미개지, 사실 이 단어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의 반대는 뭐죠?
개발이 된 땅이잖아요. 그죠? 개발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문명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도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농촌으로 가자, 옛날로 가자, 개발이 되지 않은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반대는 정확하게 문명화, 개발이 된 도시에서 벗어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구 비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건 다 긍정적인 것들이고요. 뒤에 이제 수특 그 문제의 보기를 보면 이게 산업화 문명화를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시들이 제가 지금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정보 없이 객관적으로 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그런 정보를 주고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특히 수능에선 그렇겠죠. 근데 내신은요,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요. 사실 내신은 이걸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미개지라는 게 사실은 좀 힌트예요. 그래서 개발이 되지 않은 땅, 그러니까 반대니까 개발된 땅,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가 어때요? 삐까번쩍하거든.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허울의 눈부심이라는 거야. 빛나지만 그것이 좋은 빛남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 기생충이라는 건 남에게 빌붙어 사는 거고, 허식, 꾸며내는 거, 위선이죠, 위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맞지 않는 허욕, 헛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옛날 우리 어떤 농촌 공동체에 살갑고 애정이 있고 인정이 있던, 함께 했던 그런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했고요. 화자는 난데 이 제가 괄호를 쳐놨죠. 이건 이제 드러나진 않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나라는 단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뭐 나가 말하고 있는 거겠죠. 청자는 향입니다. 너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상황은 부정적인 현실인데 이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는 단어들을 좀 모아봤어요. 허울의 눈부심이나 기생충의 생리, 그다음에 허식, 맞지 않는 발돋움 이런 거. 근데 이것들이 이제 다 도시 문명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도시 문명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뒤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그 문제에서 이게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만 과거의 고향을 긍정적인 곳으로 이상적인 곳으로 그려내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도시 문명을 비판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정서는 농촌 공동체로의 회복, 고향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징은 청이영어미 자가 반복되고요. 근데 이 청이영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이 시를 이제 그 독자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독자들이 읽고 그 독자들의 행동을 요구하는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이 시를 읽고, 그러니까 청이영이니까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독자들도 이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동참을 요구하는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비되는 시어의 사용,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 그리고 현재의 부정적 상황, 그 다음에 과거의 긍정적인 모습,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